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충분한 전력 확충입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 설립부터 필요한 전력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 전력 인프라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히 짚어보죠.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의 유승훈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방한을 해서 한국의 AI 잠재력이 크지만 에너지가 결정적인 약점이다 그러면서 한국 인공지능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데이터 센터 에너지 부족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AI 역량을 이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전력도 강화해야 된다. 충분한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AI도 기술에도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게 당연히 전기가 들어가는 건 맞겠는데 왜 이렇게 많은 전기가 필요한 겁니까? 아, 예. 예전에는 그 자료를 검색하면 단순 검색이었는데 지금은 생성형 검색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키워드 하나를 검색하더라도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 AI를 이용하게 되면 전기를 약 25배 정도 더 먹게 됩니다.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나라는 특별한 상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뭐냐면 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미국이나 뭐 독일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즉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AI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AI 반도체 공장이 또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도 전기를 그렇게 많이 써요? 그렇습니다. 보통 공장이 뭐 평택에 가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공장이 3개가 있는데요. 네네. 공장 하나가 발전소 1개 정도의 전기를 쓰고 있는데 현재 공장을 하나 추가로 짓고 있고 또 곧 2개를 더 지어야 되고 용인에도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공장을 또 계속해서 새로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AI 반도체 공장에서 필요한 전기 또한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배네요. 반도체 만드는 데도 필요하고 AI 데이터 센터 돌리는 데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AI 전력 수요는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사실 우리나라도 전력을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가요, 지금? 아, 네. 우리가 예상과 달리 수요가 굉장히 좀 빨리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 초에 이제 정부가 예측하기로는 매년 한 12.7% 정도로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 수요가 늘어나서 2038년이 되면 이 데이터 센터에서만 한 6배 정도로 전기가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발전소 증설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AI 열풍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하긴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늘어났죠. 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전력 수급 계획이 이제 국가 단위로 5년, 10년 내다보면서 차근차근 하는 건데 뭐 몇 년 사이에 AI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고 AI 열풍을 불면서 이제 우리도 지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지금 예전에 만들어 놓은 전력 수급 계획이 아니라 현재 계획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지어질지 또 그에 맞는 전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물론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그 향후 15년 계획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2월에 11차 계획이 발표가 났고 어저께 정부는 이제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2040년까지의 이 전력 수요를 예측해서 발전소를 얼마나 지어야 될지와 관련된 계획을 어저께 착수를 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 건립이 다 들어가는 거죠? 다 포함해서 그래서 2040년까지 수요를 예측하고 발전소를 어떻게 지어야 될 거냐. 이 수요를 예측하고 발전소 건설 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이제 착수했으니까 아마 내년 말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뭐 좀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건 없지만 그래도 좀 예상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 네. 현재 그 정부가 밝히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거기에 보조 전원으로 배터리를 대거 설치해서 ESS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배터리 ESS에서 일명 배스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통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그 방침이 조금 다소 아쉬운 거는 그럼 과연 AI와 관련해서 어찌됐건 세계 최강국은 미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강국은 중국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보다는 많이 뒤처져 있는데요. 미국은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소를 대거 더 지어서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해가 뜰 때, 바람이 불 때만 전기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은 원전과 천연가스 발전소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가까운 중국은 석탄 발전소를 대거 지어서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겠다. 그건 좀 염려가 되는데 미세먼지들이 결국 우리나라로 오게 되죠. 예. 그리고 독일과 일본, 우리의 경쟁 관계에 있는 AI 경쟁력 순위가 고만고만한 나라들인데요. 이 독일과 일본은 천연가스 발전소를 대거 지어서 그걸로부터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에너지를 만들어낸 시스템과 신재생 에너지를 좀 복합을 해서 이렇게 균형감 있게 가겠다라는 방침인 것 같은데 그래서 ESS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 나온 거를 미리 저장했다가 쓴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뭐 태양광은 사실 이용률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태양광 발전으로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필요한 전기의 7배에 해당되는 설비 용량을 갖춰야 되고요. 배터리도 그만큼 또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7개 설비 중에 하나만 에서 만든 전기만 당장 쓰고 6개에서 만든 전기는 저장해 놨다가 나머지 시간에 써야 되다 보니 배터리 비용과 이 태양광 발전을 7배로 설치하는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선진국은 재생에너지로 활용하되 화석연료 중에 그래도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천연가스나 아니면은 미래에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전을 늘려서 대응하겠다라는 이 기조로 선진국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얘기 듣다 보니까 뭐 태양열이나 뭐 이제 그런 ESS 부지 배터리 부지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면적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전국 곳곳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 선정이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수도권이 아무래도 가장 그런 수요가 많을 텐데 수도권에서 오히려 반대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수도권에서는 지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는 지금 전기가 모자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집중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데이터 센터 건설을 정부가 불허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인천에 24개의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정부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요. 전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4개 전부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좀 광주 쪽 밑에 어디죠? 해남 쪽에도 내려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시설에 들어가는 또 데이터 센터는 지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요? 예, 수도권에도요. 그래서 서울대 그 시흥 캠퍼스에 데이터 센터는 이거는 허가를 받아서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겁니다. 반대 이유가 뭔가요? 전자파가 나오고 소음이 발생한다. 라는 것이 이제 그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어찌됐건 이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갈 때는 이 주변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 소음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지를 애써 마련하고도 사실은 착공을 하기 어려운 것이 또 현실이긴 합니다만 주민 수용성을 다 확보했다 하더라도 전기가 모자라서 수도권의 AI 데이터 센터가 입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는 뭐 입증된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고압 송전 선로에서는 사실 전자파가 좀 나오긴 합니다만 그게 일종의 그 뭐 컴퓨터 같은 뭐와 이 데이터 저장 설비들인데 거기서 전자파가 정말로 나오고 그 나오는 것이 인체 유해한 정도인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좀 과학적인 논의와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직 충분히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연한 두려움으로 막연한 두려움이죠.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고 그래도 앞서서 이제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지어놔도 전력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 기반에는 또 송전망 그 부분도 부족할 것 같거든요. 결국 우리나라는 이 발전소가 새로 지금 지어지는 지역은 호남 아니면 영남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미 전기가 남아 돌거든요. 그럼 이 전기가 수도권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중간에 지나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뭐 전북이라든지 뭐 충남, 그다음에 충북, 그다음에 경기도를 지나야 되는데 여기 주민들은 내가 쓰지도 않을 전기를 위해서 우리 동네 100m에 달하는 고압 송전탑이 건설돼. 이러면 반대할 수밖에 없죠. 지하는 안 됩니까? 지하로 하면 좋은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아시지만 우리나라는 산이 너무 많아서 많은 경우는 또 터널도 뚫어야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야 되는데 한전이 여전히 누적 적자는 30조 원이고 부채가 200조 원이 넘다 보니 전체를 지중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송배전망이 어떻게 보면 또 현실적인 이유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수도권 말고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 건립이 되는데 그쪽에 송배전망 설치는 어떻습니까? 이 AI 데이터 센터가 비수도권의 발전소 인근으로 가면 사실 송전망이 필요 없고 배전망도 이미 갖춰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데이터 센터 그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땅값과 이 건물의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한다면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은 또 귀결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 통신망을 또 활용하는 비용이 아무래도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는 좀 싸고 빠릅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 사업자들은 수도권을 다 선호하는 거고요. 정부가 강제로 수도권 안 돼, 비수도권으로 내려가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비수도권으로 가면 송전망, 배전망 문제는 해결된다 하더라도 뭐 직원을 선발하는 좀 어려움. 아무래도 이제 정주 여건이 수도권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다 보니 이 데이터 센터들이 내려가려고를 안 합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보낼 거면 그쪽 지역에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즉 이 주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이 데이터 센터를 발전소 인근으로 비수도권 보내는 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사실 판교 테크노밸리가 성공한 게 그쪽 부동산적인 이점을 주면서 최첨단 그 기업들을 보내고 주변의 배우로서 베드타운을 잘 조성해 준 게 또 큰 맞습니다. 어떻게 성공의 요인이 됐잖아요.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한 게 없습니까?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 요즘 재정이 좀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을 하기는 어려울 거고 아마 대표적으로 한두 지역을 지정해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린 게 안 그래도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 계획 발표할 때 데이터 센터 주변에 아예 발전소를 짓는다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정말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좀 재정을 투입하고 해서 정주 요건 마련하고 그래도요. 이게 그게 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뭐 독일, 일본은 이 수요가 필요한 곳에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고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입지시켜고 그 지역을 개발하는 이런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재생에너지 전기로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하고요.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일조량이 풍부하고 땅값이 싼 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지죠. 그러니까 호남에 집중이 좀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 거기에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사실은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지역만 특별법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활성화시키는 건 가능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많이 내려보내고 정주 여건을 갖추는 것은 지금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 수요가 있는 거는 그것대로 천연가스 발전소를 수도권에 좀 지어서 거기에 공급을 하고 비수도권으로 내려갈 여건이 되는 AI 데이터 센터는 뭔가 혜택을 주면서 내려보내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래야 늘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요. 사실 영남에는 뭐 울진, 고리 이렇게 원자력 네.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변에다가는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그리고 그 울진이나 고리 같은 경우는 배후 도시들이 또 큰 도시들이 또 있잖아요. 예. 이게 그 울진의 경우에는 이제 경북인데 거기도 사실은 좀 지자체 여러 가지 그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가려고 하질 않고요. 이제 고리는 인접해서 뭐 울산이라든지 부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도 울산에 현재 입지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부산도 일부 지금 갈 계획이라서 사실 고리는 좀 현실성이 있는데 저기 영광의 한빛 원전 주변이나 울진 원전 주변은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안 가려고 하는 이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투트랙으로 뭔가 생각에 좀 전환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예. 사실 수도권에는 이미 천연가스 발전소가 있습니다. 노원에도 있고요, 마포에도 있고, 목동에도 있고. 근데 그 발전소들이 그 전력 수요를 다른데 다 감당할 만큼 됩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더 지어야 되는 거죠. 더 지어서. 예. 그래서 더 짓는 계획들이 원래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그 화석연료 천연가스 발전소보다는 재생에너지를 좀 확대하는 정책 위주로 가다 보니 그게 현재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내려가라. 비수도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내려가라는 거고 데이터 센터는 우리 직원을 못 뽑는다. 그다음에 통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안 오르고 이러면서 난색을 표하고 이러다 보니 아마 손정희 회장께서도 그런 난색을 표한 것이다.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이 또 걱정하는 거는 공급이 이게 충분하지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전기요금 늘어나는 거 아닌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9월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를 하나 했는데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데이터 센터가 좀 많이 있는 지역이 전기요금이 2배로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와 일반 이 국민 소비자들이 전기를 서로 쓰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피크 시간대 부하가 걸리고 뭐 이렇겠네요. 그러면 결국 그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전기를 사오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전기요금이 2배로 뛰어서 데이터 센터와 주민이 막 다투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발생을 했는데 미국에 이렇게 주별로 보면 데이터 센터가 많은 주가 아무래도 전기요금이 더 높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결국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기요금의 인상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랬을 때 원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고려를 재생에너지만 고집할 게 아니라 원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재생에너지가 뭐 친환경적이고 이상적인 건 알겠는데 이게 이제 기술이 앞으로 발달할 여지도 더 많이 있는 거고 물론입니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기반을 안정적으로 싸게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 좀 아쉽네요. 네, 아마 정부도 고민이 많이 있을 텐데요. 지금 사실 우리는 이제 멈춰놓은 원전들도 좀 있습니다. 그 이거를 안전만 확보된다면 빨리 재가동을 하고 또 한 15년, 20년을 위해서 새로 신규 원전도 좀 짓고 그래서 우리 이 15년 후에 데이터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이 원전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물론 재생에너지는 늘려야 되겠지만 사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이 비용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들을 좀 확보하고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서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주요 선진국들 AI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선진국들 보면은
이런 투트랙으로 가는 데가 많이 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를 이용한다든가 네. 뭐 원전을 이용한다든가. 그러니까 일본은 올해 2월에 그 제7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지금 일본은 원전을 많이 멈춰놨거든요. 예. 그거 재가동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고요. 미국은 실제로 작년에 그 쓰리마일즈 아일랜드 사고 이후로 79년에 멈춰놨던 원전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재가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네. 우리도 이제 AI 강국을 위해서 지금 이제 기초 체력 끌어올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더 지원을 하고 네. 또 전력을 마련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 송전망 건설 계획을 계획대로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발전소를 추가로 지어야 되고요. 또 이 비수도권으로 내려갈 여건이 되는 데이터 센터들은 일종의 인센티브를 네네. 주고 발전소 주변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인재들을 위한 그런 네. 인센티브까지 필요해 맞습니다. 보입니다. 자,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의 유승훈 교수와 AI 데이터 센터 확충을 위한 전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